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세대 공감과 영화, 숨은 세종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7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진행자는 나소희 님입니다. 항상 재미난 영양 이야기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모두 발휘하려면 수백 번을 다시 살아도 모자랄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건강에 대해 걱정하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거나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계획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간과 건강을 낭비한다 해도 아마도 우연의 일치로 여전히 꿈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포는 우리 자신이고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포 영양 이야기 보이지 않는 기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함께하는 나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늘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세포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온 결과인데요. 왜 예전 같지 않지?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감정이 달라질까?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울컥하고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날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많은 분들이 인생의 한 시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변화,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갱년기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겪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그리고 세포의 균형이 다시 조정되는 아주 중요한 생애의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몸의 변화를 먼저 느끼고 누군가는 마음의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더 현실적이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이야기 첫 곡 듣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멋진 배우신데요. 이번에 가수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김남길이 부릅니다. 너에게 가고 있어. 꿈이라면 널
가는 우리 추억 속에서 눈부신 너의 미소가 날 감싸네. 그립던 계절 속에 네가 찾아와 기다려왔다는 그 말을 내 앞에 외쳐준다면 춤추는 바람 되어 너의 곁에 나 있을게. 이 파도 되어 바닷속 깊은 곳 너에게로 가만히 숨죽여 나 그저 바라보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잃어가도 너 없이 내가 아닌 거야.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비 오는 거리에 난 서 있어. 때로는 저 구름에 네가 숨어 있을까. 빛나고 있는 건 네 기억이었어. 어두운 날 비춰준 유일한 순간. 그립던 계절 속에 네가 찾아와 기다려왔다는 그 말을 내 앞에 외쳐준다면 춤추는 바람 되어 너의 곁에 나 있을게. 이 파도 되어 바닷속 깊은 곳 너에게로 가만히 숨죽여 나 그저 바라보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잃어가도 너 없이 내가 아닌 거야.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돼. 네가 괜찮아질 때 그때 나는 괜찮아. 내게로 돌아올 땐 날 다시 안아줄 땐 영원히 날 떠나가면 안 돼. 춤추는 바람 되어 너의 곁에 나 있을게. 이 파도 되어 바닷속 깊은 곳 너에게로 가만히 숨죽여 나 그저 바라보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잃어가도 너 없이 내가 아닌 거야.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네, 첫 곡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는 갱년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깊이 느끼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지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종 FM 저희 보이지 않는 기적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종 FM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고요. 한창 갱년기에 정점을 지나고 있는 김유아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종 FM 청취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리시는 거라서 네, 선생님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같은 여자로서 갱년기를 겪고 있고 또 아이도 이제 다 키운 여성으로서 또한 누구나 다 겪고 있겠지만 또 자녀도 키우면서 또 아내로서 주부로서 딸로서 열심히 살지만 정작 여성으로서 나의 본분을 잊고 살고 나의 소중함을 잃고 사는 여성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성 자신 본연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는 중입니다. 네, 아우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시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활력 있어 보이세요. 네, 거주하시는 곳은 이쪽 세종이신가요? 세종에 살았었는데요. 아이들 자녀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또 이사 가서 지금 현재 거주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세종 주민이셨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갱년기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폐경 전후의 시기,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갱년기는 세포가 겪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호르몬이라는 신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세포들이 받던 지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요. 그동안 잘 맞춰서 돌아가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에요. 리듬이 흔들리고 타이밍이 어긋나고 어딘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바로 이유 없이 감정이 흔들리는 것, 갑자기 열이 오르는 것, 또 잠이 깊이 들지 않는 것, 또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세포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우리 게스트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처음 갱년기 느끼셨을 때 이게 시작됐구나 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셨어요? 일단 몸이 축축 처지는 게 몸이 무거워지더니 귀차니즘이 찾아와 자꾸 눕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게 되고 또 자게 되니까 체중도 점점 조금씩 불어나가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이래서 나이살이라는 게 생겼나 보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 나이대가 보통 몇 살 때부터 그런 느낌을 느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0대 후반, 8세, 9세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순간이 정말 생생하게 선생님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싶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사실 갱년기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낯설고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갱년기는 몸이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훨씬 편안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변화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서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 갱년기 동안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아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세종 FM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 이 곡을 들으면 정말 힐링된다 싶은 곡이 있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네, 요새 악동 뮤지션이 신곡을 냈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소문의 낙원. 지친 나그네여 도시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웻토리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웻토리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무서운 낙원으로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책 그리고 이야기 속 세포 영양 이야기 보이지 않는 기적을 듣고 계십니다. 네,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갱년기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까 우리 유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해요. 딱 어디가 아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몸의 리듬이 달라진 그런 느낌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회복되던 피로가 오래 간다든지,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게 느껴진다든지,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몸이 가볍게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내 몸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자도 피로가 남아있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세포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근육과 관절의 변화인데요. 몸이 뻣뻣해지는 것, 관절이 예전보다 쉽게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도 모두 호르몬 변화와 세포 대사의 변화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변화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몸이 새로운 상태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억지로 예전 몸으로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요. 혹시 선생님도 이런 변화들 중에서 예전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느끼셨던 몸의 변화가 또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건강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직까지 폐경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내가 만약에 앉았다 일어날 경우 온몸의 관절이 마치 나사가 녹슬어서 어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몸이 좀 뻣뻣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폐경 전이라서 그런지 열감이 있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친구들을 보면
주변 지인들이나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네, 저도 주변에 본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열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더웠다, 추웠다, 막 어떤 분들은 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갱년기 이후부터 이불을 안 덮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 끝 있죠. 거실에서 그 끝부분에서 막 주무시고 하니까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일상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께서는 특별하게 불편하신 거는 없으셨던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만 다행이시네요.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느낌? 그럼 슬슬 너무 오고 내가 있습니다. 나이 들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또 다른 뭐 기억에 남는 변화는, 그럼 관절의 변화 말고는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많이 무거워요. 음. 무거운 것이 이제 살이 쪄서 무겁다기보다는 예전만큼 이렇게 뭐 운동을 해야 되겠거나 막 그런 의욕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눕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해주신 이야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몸의 변화가 분명 있어서 힘들지만 사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이 마음의 변화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갱년기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감정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저희가 들어가 볼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의 변화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이유 없이 감정이 올라왔다 내려가고, 또 별일 아닌데도 서운해지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요,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그 감정입니다. 예전에 나는 분명 이렇지 않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감정은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마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 기능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기분, 안정감까지 함께 조절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리면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낯섦.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역할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뭘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다시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몸의 변화도 분명 있으셨지만 이렇게 이 마음의 변화도 있으셔서 아까 계속 눕고 싶고 그러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마음의 변화 쪽에서 이건 좀 낯설다, 이건 나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느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돌보는, 또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둘째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라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 10시, 11시나 되어야지 이제 맞아요. 들어오곤 하더라고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딸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아이에 대한 서러움,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 난 앞으로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아, 오히려 그 육아에 지치셔서 자유로움을 느끼실 줄 알았는데 또 그거랑은 또 다른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예전에 기사에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아, 말을 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도 올까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네네. 아이들이 떠나가면서 그 빈자리에 이제 저와 남편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많겠구나. 그럼 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시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자녀들과의 관계 말고 또 함께 하시는 남편분과의 관계에서의 감정 변화는 없으셨나요? 다행히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남편과 잘 지내야 된다. 아이들은 다 떠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과의 뭐 갈등이나 이런 건 없고요. 또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존중해주면서 남편의 영역과 또 나의 영역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남편과의 갈등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이 갱년기 때 우리 여성들도 이렇게 갱년기가 오지만 남성분들도 또 갱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니까요. 네. 그럼 남편분의 변화를 인지하신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아, 네. 어떤 와, 우리가 평소에 나누던 얘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남편이 꼭 큰아들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 조금 많이 의지를 하고 조금 진짜 아들 같은 면모를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지금껏 한 20년 동안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헌신해온 부분, 남편의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좀 안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성숙하게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음. 제 주변에는 그 남편이 아들 같다라는 거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아까 제가 육아에 지칠 때가 아니신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육아를 이제 마치고 싶은데 음흠. 남편이 아들이 되면서 육아가 또 늘어나는 느낌이 되니까 많이 부딪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갱년기 때 이 남편도 갱년기가 온다는 것과 나의 감정이 변하는 만큼 이 우리 남성들도 그게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주고 아까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부부 관계를 좀 더 새롭게 가져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의리로 삽니다. 아,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족에게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어지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러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이 시기는 훨씬 더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니까 갱년기라는 시간이 단순히 힘든 시기라기보다는 나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실제로 이 시기를 지나오시면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 또 웃기기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유화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선생님 또 준비하신 곡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그 전 국민을 울린 왕과 사는 남자의 OST 한지의 꽃이 피고 지듯이 듣고 싶어요. 네,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그대 맘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 또 눈물 흘렸소. 미안한 말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바람이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이렇게 우린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마주보고 있어도 들 수 없어. 왜 만날 수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네. 앞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를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웃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지? 하고 한참 서 있는다든지,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다시 나가는 순간, 분명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툭 끊겨버리는 그런 느낌, 이런 경험 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기억력의 변화도 사실은 세포 에너지와 호르몬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갑자기 너무 예민해져서 내가 나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가족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괜히 서운해지고 혼자 있고 싶다가도 또 외롭고, 이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 게 참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네. 선생님도 혹시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혹시 그때 진짜 당황했다 싶은 갱년기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 다 겪었고요. 방금 썼던 핸드폰을 어디 둔지 몰라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달라 했는데 냉장고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차키를 찾아서 온 방을 찾아 헤맸는데 그게 또 자동차 안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찾아다니는 게 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와, 진짜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맞아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차키나 뭐 휴대폰이나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디에다 두고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 그럴 때 가족들이 서운하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죠. 정신머리가 왜 그러냐. 뭐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이젠 상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거 말고는 다른 에피소드 또 있으실까요? 다른 에피소드요.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이제 모임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을 짝짝이로 씹어먹은 적 있으신가요?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네. 나가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되돌아온 일? 구두가 네네.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냥 신고 나가셨어도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뭐 화장을 딱 열심히 했는데 눈썹을 안 그리고 나왔다던가 네. 뭐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네. 네네. 눈썹이 없으면 낭패지요. 그렇죠. 네. 맞아 하면서 많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자, 혼자 겪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또 이렇게 나누고 나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몸을 예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때 이 시기를 훨씬 편안하게 지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갱년기라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갱년기를 조금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과 루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유아 선생님의 3번째 신청곡 들어볼까요? 자, 저랑 연령이 비슷하신 분들 다 아실 수도 있는 노래인데요.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입니다. 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입니다.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힘들게 보낸 나의 하루에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언젠간 서로가 더 먼 곳을 보며 결국엔 헤어질 것을 알았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이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을 써놨네.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있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언제 오더라도 너만을 기다리고 싶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이제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아직 너의 그 고백들은 선한데 너를 닮아 주었던 장미꽃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도 모두 있겠다는 거짓말을 두고 돌아오긴 했지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갱년기 동안 겪게 되는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실제 경험들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갱년기를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지나가야 하는 시간으로요. 자, 이 시기는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몸의 방식이 바뀌는 시기고 내 삶의 리듬이 다시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몸의 기본을 지키는 것. 갱년기일수록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몸의 기본을 지키는 것. 갱년기일수록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단백질과 좋은 지방의 섭취, 가벼운 근력 운동, 햇빛과 걷기.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세포가 다시 균형을 찾기 위한 기본 환경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세포영양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장과 호르몬, 그리고 세포의 연결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장 건강인데요.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호르몬과 면역, 감정까지 연결된 기관이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세포도 안정되고 호르몬의 균형도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식이섬유,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장 환경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기.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이 흔들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 이 시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가 더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완벽보다 균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갱년기를 지나오시면서 이거 정말 도움됐다 해서 꼭 우리 세족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니까 누구나 갱년기는 지나갈 수 있고 그때 보니까 가장 큰 게 번아웃처럼 만사 귀찮은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에 대한 보답인 것으로 인정하고 날 재촉하지 말고 충분히 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해주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바람도 쐬고 여행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상태를 함께 얘기하고 이해를 구했더니 잘 도와주더라고요. 혼자 겪어내기보단 가족과 친구와 함께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또 책을 참 좋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세종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이 시기에 가장 걸맞는 또 책 한 권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김미경 학장님 요즘 학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분의 딥마인드 책이라는 것을 읽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 또 인생의 선배처럼 이분이 또 60대이신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겠구나. 저 나이 때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뭐 인생의 선배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김미경 책을 좋아하고 읽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유아 선생님처럼 또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그 시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갱년기라는 조금은 낯설고 또 누군가에게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까지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가장 크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훨씬 부드럽게 지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시기는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내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혼자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겁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께서도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선생님도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세포부터 건강해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포영양 이야기 보이지 않는 기적 진행자 나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 제자리에 앉는다 불타는 열정에 가리워졌던 고운 얼굴들이 미소를 보내는 시간 떠나간 착한 연인들 서로 안